대표님 그럼 이제 이 대표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버리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딱 세 가지만 남길 수 있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세 가지만 남기고 다 버려야 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남기실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저의 정체성,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저의 그 정체성, 인내, 추진력, 열정,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왜냐면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다 뺏어갈 거라잖아 지금. 다 뺏어갈 거라니까 나의 정체성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저는 저희 가족과 저희 함께하는 그 직원, 이지훈 PD,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크루저 연정민 PD님,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멘토이자 남편인 아이스강. 그러니까 내가 천륜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사실 그 이외의 인맥들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부부는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은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그만 일할 수 있잖아요. 헤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의 인맥,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혜라는 거는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지식을 얻었지만 그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반영을 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를 제가 나름대로 걸러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영어 실력도 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머리에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지혜라는 거는 어디든지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어를 배웠고 영어를 가르쳤지만 거기서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지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힘들겠지, 다시 일어나려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만의 지혜,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체성,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혼란스럽지. 되게 뭐라고 할까,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더 많은 혼란이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살면서 난 한 번도 정체성이라는 걸 생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정체성이라는 걸 찾는 건가요? 만드는 건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만 상대를 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는 끽해봤자 그냥 관계에 대한 상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계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또 지혜가 생겼던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네, 어머니들이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뭐 시댁이나 남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해안이 열린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학부모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성인 여성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요. 요 근래에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제가 20대 하는 고민을 40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의 굴곡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굴곡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나름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타고나길 되게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정도 괜찮고 화목하고 뭐 아빠 직장 괜찮으시고 또 뭐 나름 맞춰서 이제 또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뭐 애도 숨풍숨풍 잘 낳고 뭐 주변에 아픈 사람 없고. 근데 대부분 조건으로 봤을 땐 되게 괜찮지만 속에 골마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웃긴 게 또 제가 이번에 상담해드린 두 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그동안은 남편하고 이제 잘 살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해야 돼. 상황상 이혼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혼을 하고 나왔는데도 내가 갈팡질팡해. 그러니까 그 갈팡질팡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그 마음의 그 뿌리로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갈팡질팡하고 내가 정리를 했는데도 갈팡질팡하고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갈팡질팡하는 건 왜 그럴까요? 편하고 익숙하고 싶으니까. 내가 기존의 삶이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시선에 대해서는 그것도 있지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혼자 우리가 자립을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라고 많이 말을 해요. 저희 후배들한테도. 왜냐면 나의 독립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내가 겪어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충분히 겪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시 안정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정을 잃었는데 안정기가 안 됐다? 그럼 벌써 이혼하고 쫓났겠죠. 그럼 차라리 그게 더 잘 될 뻔했어. 왜냐면 더 이른 나이에 다시 독립을 그러니까 독립의 시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으니까. 독립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황상.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부모님에서 봤던 그 안정감을 내가 꾸린 가정에서 그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다가 그 안정감을 느끼는 베이스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사람들 갈팡질팡하죠. 그 사람들을 전혀 비판하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면 나와야 되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하지만 사실은 독립적으로 원래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 자신의 삶이 있고 남편과 서로 다 이제 온전한 성인이 만나서 함께 가정이라는 걸 이루면서 뭔가 이제 이 작은 공동체를 함께 서로 책임을 지고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약간 여성들은 내가 이제 남편에게 좀 의지를 오히려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관계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그 나중에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면 내가 청소년기 때는 그게 엄청난 타격이지만 내가 20대 이상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돈 벌면 돼요. 근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원해서든 아니면 아내가 원해서든 경제생활을 안 했어. 경제활동을 내가 안 했어. 그러면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남자랑 사이가 틀어지면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는 것 같은 똑같은 더 이상의 공포죠. 그거죠.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혼란을 겪으시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이제 제가 한 두 분 다 한 시간 정도 이제 통화를 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다 구해드렸어요. 예, 두 분을 다 구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릴 때 겪었어야 될 걸 못 겪으면은 40, 50, 60대에서도 이걸 겪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랬어요. 축하드린다고. 이거를 그래도 40대에 겪어서. 맞아요. 이걸 50대, 60대에 겪으면 더 멘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이 사실은 타고나는 비율이 더 많아요. 51%, 49%. 51은 타고나는 거, 49는 내가 후천적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어차피 타고난 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려는 49의 노력에서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51에서 모자란 부분을 49에서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정체성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찾아질 수도 있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왜 우리가 평소에 네 정체성은 뭐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나에 대해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그래서 꺼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퀸즈 그룹에서 계속 그 연습을 시켜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꺼내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살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마케팅하고 세일즈를 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체성이 찾는 거냐 만드는 거냐에 대한 답이 똑같지 않다라고 지금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네. 누군가는 만들어야 돼. 맞아요. 한마디로 인생의 역경을 안 겪은 사람은 다시 역경을 지금부터 일어서는 것부터 하면서 네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고 살았는데 관점 없이 살았어. 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만 살았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PCM과 연결이 되고 아이스강 대표라는 멘토를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과 나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찾아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누구한테나 다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고생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오히려 축하드려야겠네요. 맞아요.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내가 머리를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절대 개발되지 않아요. 정체성? 머리가 개발되어 찾아질 수 있어. 왜? 메타인지가 높아져야 정체성이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잠깐 또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상한 마케팅 데이를 다녀왔어요. 이제 각 사업체 운영하시는 대표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성공한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어제 그 자리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출발은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직업으로 복귀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뭐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복귀할 수 없었고 뭐 산후 우울증을 앓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되게 빠져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겪었던 영어에 대한 불편.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만큼은 그거 안 주고 싶다. 그래서 역경을 겪으셨다면 그거를 관점을 내가 조금 더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귀한 자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좋습니다.